지금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미래의 화폐라고까지 부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 가치 있는 거 맞아? 하고 의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은요, 이걸 그냥 디지털 자산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아예 뒤바꿔버릴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다가올 글로벌 단일 화폐 시대에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와, 이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파이코인을 둘러싼 기대감이 얼마나 엄청난지 딱 감이 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기대감, 바로 반대편에는요, 아주 차가운 회의론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정식으로 상장된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실체 없는 거품 아니야? 바로 이런 비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두 주장 사이에서 도대체 진실은 뭘까? 지지자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최근에 이 파이코인에 대한 이야기에 다시 불을 확 붙인 두 가지 사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가격, 그리고 새로운 AI 기술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좀 주춤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파이코인이 0.2달러라는 이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거기에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이랑은 완전 다르게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진짜 열광하는 포인트는요, 단순히 이 가격이 올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가격 상승 뒤에 숨어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도약,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형 AI 컴퓨팅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쫙 흩어져 있는 수십만 대의 파이노드 컴퓨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평소에 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유유 처리 능력을 싹 모아서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인공지능 계산을 처리하는 데 쓰겠다. 바로 이런 구상입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왜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그냥 돈이 아니라 거대한 인프라라고 평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오픈마인드라는 로봇 스타트업이랑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결과가 진짜 놀라웠어요. 전체 네트워크도 아니고 딱 7개의 노드만 참여했거든요. 근데 복잡한 이미지 인식 작업을 시켰더니 1초도 안 돼서 응답이 오고 단 4초 만에 완벽하게 맞는 결과값을 딱 내놓더라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이 테스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죠. 아니, 고작 7대가 이 정도인데 전 세계에 있는 42만 개가 넘는 노드가 동시에 돌아간다면 이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지지자들은 이미 파이 네트워크는 거대 IT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분산형 슈퍼컴퓨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비전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3월 12일까지는 노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차선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징적인 날인 파이데이를 지나서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출시까지 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가서 이 강세론과 약세론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강세론자들은 봐라, 중요한 저항선 뚫었지 않냐? 다음 목표는 0.35달러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잠깐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이미 과매수 상태다.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코앞에 닥쳐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억 9,700만 개, 3월 중에 락업이 풀려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파이의 양이 거의 2억 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댐수문이 터지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가격에는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공급 폭탄을 막아낼 방어 계획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지지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위책이 이미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50억 개에 달하는 파이 재단의 유동성 풀입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앞으로 나올 덱스에서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방패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락업 해제라는 충격이 와도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 장치가 될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을 좀 넘어서요. 일부 지지자들이 믿고 있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대담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파이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분들은 파이코인에 그냥 하나의 기술 프로젝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페트로달러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의 중심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죠. 피터 틸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피터 틸과 관련된 펀드가 파이 네트워크랑 크라켄 거래소 두 곳에 모두 초기 투자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크라켄이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마스터 계좌를 따냈다. 이거 우연일까? 이 모든 게 결국 파이를 주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한 설계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 분명히 해둘게요. 자, 이렇게 보셨듯이 기술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부터 거대한 금융 계획이라는 가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뭘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주장과 가설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다가올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겁니다. 첫째, 자체 거래소인 덱스가 딱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그 유동성 방패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둘째, 더 많은 기업들이 와, 파이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좋다 하면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실제 사용자, 실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지.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연 파이코인은 한때 뜨거운 열풍으로 그칠까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그 답이 더 이상 카더라 하는 소문이나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사용 사례라는 팩트로 증명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